네, 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신실하시고 오묘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사 아버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사람 만들어서 불러 모아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들어서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계시하시는 장소, 머무시고 싶어하는 장소,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인간의 영혼, 지금 페이지 수가 212쪽. 아니, 제가 받은 게 212쪽. 212쪽 양가로 12번. 맞죠? 예, 지난번에 고전도사님이 끝낸 걸 제가 알거든요. 양가로 10번에서 시작해서 한 단원, 두 단원 하고서 끝냈어요. 그죠? 아침에 구목사님이 넣어주신 번호입니다. 예, 양가로 12번. 우리가 인간의 영혼, 그 신비, 책 제목이지요. 거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문제를 제시하신 게 있어요. 예수의 신인 양성론이 내 영혼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고 내가 고백해야 하는가?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요. 또 세 번째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분을 마음에서 주로 믿는 신앙은 무엇인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놓고 지금 풀어가는 건데 1장에서는 뭘 했어요? 1장에서는 주관과 객관, 주관과 주관, 그리고 객관과 주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설명하고 알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예요? 세 분의 철학자를 통해서 2장에 와서 무, 너의 시면, 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죠. 무, 없을 무, 그 너의 시면, 시면 깊은 바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양가로 12번 보시겠습니다. 도대체 무의식 안에는 무엇이 거할까? 여기에서 세 사람 신학자라고 말했죠. 그 세 사람 신학자가 계속 나오고 세 사람 신학자 말고도 그 이외 신학자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연구하고 발표하고 해 내려온 것들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의식 안에는 무엇이 거할까? 여기에서 융은 무의식 안에는 관념이나 자의적인 행위 등과 같은 의식 과정 같은 것들도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어떤 순수하고 아직 분화되지 않은 충동 혹은
정신적인 존재인 사이코아이드라는 것도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제가 강의해야 될 부분에 무의식, 의식, 충동, 그리고 쉬면 깊은 곳, 무 이런 단어 몇 가지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인 단어라서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우리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영적인 그리고 그 지각을 열어서 주께서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우리 실제적인 현재 직원끼리의 나눔에서 실제적인 현재를 못해서 10만 원 벌금 물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쪽에 이성적인 생각, 혼의 생각 이거를 처리를 못해서 두 번째 또 경고를 받았어요. 계속 기도해서 이것을 십자가로 가져가라.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십자가로 가져가라. 그래서 제가 그 혼적인 것을 이제 통과를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또 한 가지가 문제가 생겼는데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할 때 왜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왜 속으로? 여러분 자기가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결국은 이 책 자체도 그렇고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것이 자기를 보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 자신을 못 보니까 내가 속으로 하는 기도가 뭔지 밖으로 크게 기도를 하는 게 뭔지 왜 제가 30년을 초과해서 50대 초반하고 80대 초반이 지금 같이 하잖아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은 강서 오신 목사님들은 거의 저를 많이 알 수 있는데 50대 초반인 사람이 2쌍, 3쌍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속으로 나가는지 밖으로 나가는지 기도하면서 아십니까? 왜 속으로 나가는지 제가 육체적으로 결점했어요. 이게 전체에서는 처음으로 말을 하는 건데 제가 혀 밑에가 이 심줄이 짧아요. 짧아서 이것을 이렇게 밖으로 나오질 않으니까 이것을 커팅을 했어요. 이 밑에를. 그러니까 오므라들던 것이 조금 펴지니까 제 신체상 이쪽이 짧은 거예요. 심줄이 등 쪽보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라서 여기가 내가 짧게 생겼구나 이것을 저는 알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또 제가 그것을 하게 됐어요. 등이 굽은 사람이 있고 발딱 제껴진 사람은 여기가 길고 뒤가 등 쪽이 짧고 이렇게 생긴 사람은 등 쪽이 길고 저같이 여기가 짧아서 어떻게 기도할 때 입말이 자꾸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듣는 사람이 영적으로 아버지께서 하니까 은사를 입으려고 하니까 큰 소리로 내라. 더 큰 소리로 내라. 근데 기도할 때 입술에서 기도를 더바바바 하는 게 있고 목에서 카카카카 하는 게 있고 가슴에서 카카카 하는 게 있고 뱃속 밑에서 주여 하고 하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죠? 다 체험을 하시니까 제가 여기가 짧으니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이렇게 된 사람보다 짧은 거예요. 또 나이를 먹었으니까 젊은 사람보다 말소리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소리를 내도 자꾸 기어 들어가는 소리를 하니까 기도를 그딴 식으로 하냐 이제 뒤지게 두드러 맞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도 신체 구조상
그렇게 됐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내 신체의 결점이 뭐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구부리고 허리를 탁 굽혀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올라가 쫙 소리를 질러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2배가 들어 3배가 들어 여기 이렇게 할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은사를 받으려면 뱃속 깊이에서부터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전체 육체가 들을 수 있고 완전히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의식과 무의식, 내가 이것을 의식했던가? 그러면 내 밑에 무의식 속에서 이런 것이 있었던가? 그러면 내 충동은 어떤 것인가? 생각을 했어요. 하면서 지금 이 글을 읽으니까 이해가 빠른 거예요. 일단 그나마 이 원고를 이해를 해야 되죠. 그 다음 체험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제 강의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런 뜻에서 여기 보면 의식, 무의식, 그리고 충동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첫째 줄 도대체 무의식 안에는 무엇이고 할까?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네. 여기에서 융은 그 무의식 안에는 관념 뭐예요? 추상적이거나 공상적인 생각이 관념이에요. 자의적인 행위,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이 자의적인 행위예요. 그런 것 등과 같은 의식 과정, 이것을 의식이라고 하죠. 같은 것들도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어떤 순수하고 아직 분화되지 않은 충동 혹은 정신적인 존재인 사이코아이드 라는 것도 있다고 한다. 충동. 그 밑에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동 아십니까? 예, 아시죠? 누가 옆에서 뭐라고 쿡쿡쿡 찌르면 충동적으로 뭐가 일어나 속에서. 예? 일어나죠. 그건 나도 몰라. 계산할 수도 없어. 근데 누가 이렇게 해서 그냥 충동질을 해 옆에서. 그러면 내 속에 감춰졌던 것이 나도 모르게 푹푹 올라와. 그 밑에 의식 밑에 무의식, 무의식 밑에 충동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충동은 뭐냐? 사이코아이드. 이것은 순수한 충동. 이것을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것으로 철학적으로 표현하였고 그 사이코이드에 대해서 충동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것으로 철학적으로 표현하였고 충동을 이데아라고 합니다. 이데아라는 건 여러분 많이 들어왔죠. 예, 그러면 파라켈수스는 신성한 누멘 혹은 빛이라고 했고 쿤나드는 세계의 혼의 불꽃. 참 신학자들도 골치 아파요. igna티우스는 빛이신 예수의 출현으로 그 충동이 빛이신 예수의 출현으로 igna티우스는 생각했대요. 토로는 의식을 밝게 하고 무의식의 어둠에서 빛을 발하는 빛의 싹스로 표현했다. 그러나 융은 이 존재를 자기라고 규정한다. 이 충동이 자기라는 거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는 자기 습관 무슨 뭐 이렇게 다르게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래요? 융은 이 존재를 자기라고 규정한다. 뭐 어둠에서 빛을 발하는 빛의 싹 이라고 한대요. 이해가 가시죠?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라고 규정한다. 이 자기는 인간의 자아가 아니며 아주 오랜 옛날부터 훨씬 무한한 자기 뭐 그 사람 자신나 자기 오래 옛날부터 훨씬 무한한 많은 것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며 다른 모든 자들의 자기들이기도 하고 정신의 전체성으로서의 의식과 무의식을 포괄하는 크기이며 중심점이다. 의식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의식 바꾸는 작업이에요.
무슨 의식? 나 의식에서 주 의식으로. 이 꽃을 볼 때 내가 내 눈으로 보면 내가 꽃을 보니 흰 꽃이야. 자주색이야. 아, 주님이 나를 통해서 보게 하시니 주님의 눈으로 보시는데 흰 꽃이랍니다. 자주색 꽃입니다. 의식을 바꾸는 작업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 조금 전에 설교하신 목사님도 물론 이제 3차원 세계 속에서 설교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의식 바꾸는 내 의식으로 보는 세계와 주의 의식으로 보는 세계가 다르죠. 우선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내 의식으로 보는 거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체가 돼. 내가 주관이 돼. 상대는 모두 객관이고 객체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객체, 주체, 객관, 이제 주관이 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객체가 되셨어요. 객체가 되셨죠? 이제 그거는 지나간 거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러나 자기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것이 무의식의 지평에 거하면서도 스스로 주체라는 점이다. 지금 뭐예요?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의식은 우리가 늘 들었어요. 무의식은 뭐예요? 의식 없이 그냥 하는 게 무의식이요. 그렇죠? 느끼지 않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탁 하는 거. 이 속에서 뭔가 모르게 나와서 탁 하는 게 무의식 아니에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탁 해서 누가 나를 육신적으로 탁 찔러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해결을 할까 말을까? 주님, 나도 때릴까요? 말까요? 그렇게 하고 합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팍 가진.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가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5에서 4번째 줄, 그것이 무의식의 지평에 거하면서 스스로 주체라는 점이다. 즉 무의식에 대해서 의식이라는 정신체제와 다른 또 하나의 주체이다. 무의식도 주체래요. 융은 여기서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가 역전됨을 주장한다. 융의 철학입니다. 즉 의식에서는 인간 자아가 주인이지만 내가 내 의식으로 할 때는 내가 주체가 되죠. 내가 주인이 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객체가 됐지요. 여러분 1장에서 배웠어요. 또 무의식의 지평에서는 인간 자아는 오히려 객체 또는 손님이 된다. 무의식 속에서는 우리 모두는 손님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의식의 지평에서는 의식이 주인이고 무의식은 객체가 되겠지만 무의식의 지평에서는 주객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즉 무의식이 주인이고 의식은 하나의 손님이 된다. 무의식, 나도 모르게 의식하지 못하는 속에 있는 것이 주인이 된대.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 무에 대해서 얘기해 나가는 거예요. 제일 위에 조그만 글씨를 보면 2장 무, 너의 시면 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연구해 가는 거죠. 그래서 즉 무의식이 주인이고 의식은 하나의 손님이 된다. 주체란 당연히 고유한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의식도 하나의 인격으로서 고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무의식은 주체로서 의지를 가지는 것이 사실일까? 의식하지 못하는 그 무의식이 주인이 된다, 그 소리예요. 그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얘기니까 그렇죠. 예, 무의식은 주체로서 의지를 가지는 것이 사실일까? 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풀어갑니다. 사실 이 질문의 해답은 이미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었다. 프로이드는 개인의 꿈을 말하면서
무의식이 꿈이라는 형태로 의식을 향해 스스로 활동한다고 주장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꿈은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데 의식을 향해서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깊이가 의식하고 있으면 그 밑에는 무의식이 있고 그 무의식에서 꿈으로 나타내 보여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의식 세계의 도덕적 조건에 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내용들은 순간 억압되면서 곧바로 의식의 문턱 아래로 내려가 잠재되어 숨어 있다가 의식이 느슨한 순간에 꿈 형태로 나타나고 한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가 하면 그 밑에 무의식이 있는데 그 무의식 상태가 의식이 느슨하면 꿈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밑에서 네 번째, 이 설명은 융이 보기에 단순히 개인적 무의식에 관한 설명이었다. 개인의 의식에 의해 이전에 의식되었으나 억압에 의해 상실되어 무의식적인 것으로 바뀐 셈인데 의식했는데 어떤 억압에 의해서 그 의식이 상실돼서 무의식 속으로 들어갔다 소리예요. 에? 프로이드는 제일 마지막 프로이드는 말하자면 무의식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가 프로이드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죠. 신경정신과 의사고 BC 예수님 오시기 전 신학자들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예수님 오신 후로 온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사람들의 학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너의 시면, 그것의 시면을 그 깊은 곳을 파들어가는 것이지요. 무의식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214쪽으로 넘어갑니다. 해석하였고 이 결과로 무의식적 정신은 의식의 부속물이 되었다. 깊이 들어있는 무의식적 의식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의 부속물이 되었다. 그러나 융은 여기에서 집단적,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무의식을 제시하면서 무의식의 시면 깊은 연못 같은 깊이 활동하고 있는 힘 혹은 에너지는 충동이며 그 무의식에서 하는 것이 에너지는 충동이래요. 충동. 이해가 가시죠? 예. 의식, 무의식, 꿈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힘의 원천 에너지는 충동. 이해가 가시죠? 이 충동은 인간의 모든 의식적 행동의 원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원형은 누민 성스러운 말인지 하나의 단어죠. 성격을 가진다. 원형이란 전형적인 행동 형식이며 의식으로 나타날 때는 표상으로 나타난다. 마치 지금 원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가 자기 특유의 둥지를 만드는 것이라든지 개미가 조직화된 집단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든지 인간이 짐승의 행동 양식과 달리 인간 특유의 행동 양식을 가지고 태어난 것과 같다. 이런 행동 양식은 개인적 성질의 의식 내용이 아니다. 개인적이 아니죠. 집단적이죠. 그렇죠? 이거는 쉬운 거죠. 이런 점에서 원형은 본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해야 한다. 원형은 본능적이라는 거죠. 충동적이고 본능적으로. 본능이란 생리적인 충동으로서 생리적으로 그냥 일어나.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감각에 의해 인정되면서 동시에 공상 속에도 본능이 있다는 걸 나타나고 반드시 상징적인 이미지에 의해서만 그 존재를 가지는데 이것은 동시에 원형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본능적인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의식에서는
인간, 나가 상대를 객체로 가지는 주체지만 이것은 아시죠? 우리 의식에서는 내가 주인 되잖아요. 내가 주관이 되고 상대가 객관이 되는 주체지만 무의식에서는 반대로 그것이 인간 나를 가지는 곳이며 나아가서 모든 인간의 주체들이 거기에는 하나의 객체가 되는 곳이다. 요 전장에 그게 있습니다. 원형이 의식의 지평에서 꿈이나 환상의 형태를 지니는데 때로는 귀신이나 신비한 형상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원형은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성질이며 지금 단어 중에서 충동, 원형, 본능 비슷비슷합니다. 이것을 잘 한번 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귀신이나 신비한 형상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원형은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성질이며 의식으로 하여금 말하고 행동하게 한다. 의식 밑에 원형이 있다는 거죠. 원형으로 말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식은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기도 한다. 무의식적으로 기능하는 모든 것은 본능의 성질을 지니며 이렇게 누가 나를 찌르면 내가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 손이 나가고 충동적으로 나가지 계산하고 나가는 게 아니죠. 충동과 본능은 지금 비슷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기능하는 모든 것은 본능의 성질을 지니며 이것은 무의식 깊이에 있는 충동과 관련하고 있으며 이 충동은 의식의 영향을 무관하게 발휘하고 있다.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냐면 너의 시면, 무에 대한 그 깊은 곳을 지금 헤아려 보는 거예요. 다만 의식은 제일 윗줄입니다. 이 충동의 표출을 적합하게 억제하는 정도의 가능성을 지닌다. 무엇이? 의식. 여기서 충동은 두 가지의 측면을 가진다고 이건 주장한다. 충동, 본능적인 충동. 하나는 생리적 역동성이고 다른 하나는 상과 결합된 의식으로 나타난 누미노제. 그 성스러운 어떤 표현 단어로 나타난 어떤 건 생리적으로 바로 팍 나가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누미노제 성스러움 어떤 그런 것들로 형태를 지닌다.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말하자면 원형은 충동의 상, 즉 형식 원리이다. 무엇이? 원형이. 충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입니다. 위에서 충동이 원형이라는 형식을 따라서 의식에게는 하나의 상으로 표현되는 셈이다. 의식이 이것을 적절하게 억제하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내가 의식적으로 아이고 이건 안 돼.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푹 찔렀다고 해서 내가 푹 찔르면 돼? 이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 소리죠. 아주 쉬운 말을 이들은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은 가끔 어떤 폭발로 의식의 억압을 허물 때도 있다. 어떤 충동이나 억압된 내 속에 있는 그것이 겉으로 폭발로 나타날 의식을 내가 의식하는 그렇다고 해서 이 대답을 하면 안 돼.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다고 너까지 그러면 돼?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의식적으로 내가 하면 되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폭발적으로 나가면 위험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폭발이란 의식의 벽을 뚫고 나와서 그 의식의 내용에 도화시켜 한편으로는 자아의식으로 폭발이 다른 한편으로는 컴플렉스라는 두 개의 체계로 존립하게 하기도 한다. 자아의식으로 뭐가 폭발이 나도 모르게 폭발이 일어날 때 있어.
한편으로는 컴플렉스라는 두 개의 개체로 존립하게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예수가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 말한 사건이나 니클라우스 폰 뷸리에의 삼위일체 환상들이다. 원형이 무엇으로 자신을 드러낼지는 대체로 인간의식이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달려있다. 만약 의식이 종교적인 관점을 취한다면 원형은 그 관점이 일치하는 상으로 자신을 전달한다. 이거는 그냥 재미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저기 와서 저보고 이제 금요일날 오셔갖고 치약을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치약을 이렇게 주면서 치약 사와 이랬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한테. 그랬더니 나중에 이만큼 큰 치약을 2개를 사다 줬어요. 나 줬어요. 이건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주님 거잖아요. 그죠? 주님 거예요. 근데 항상 내 의식 속에 이건 내 거야. 코기토가 발동하는 게 이건 내 거야. 의식이 내 거야. 그래서 하나를 거기다 놨거든요. 저는 안 써요. 그걸 안쪽에 내 걸 써요. 아이 누가 거기서 이 큰 거를 다 썼어. 나는 안 쓰는데 이제 누가 썼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제 우리끼리 이제 장난으로 이제 가볍게 하는 소리죠. 근데 이제 조금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 의식이 뭐라 그러냐면 내 코기토가 요거 썼어. 지가 다 썼으니까 지가 사다 놓겠지. 요거는 충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나겠지? 그런데 이 속에서 누가 말해? 잘났어. 네가? 누가 그래요? 주님이 일어나시라고요. 주님이 그거 누가 가졌잖아. 네 거요? 그러니까 내가 비웃으면서 큰 거 새 거하고 바꿔놓고 적은 건 내가 안에 가서 쓰려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누가 목사님 그거 내가 다 썼어요. 내가 새 거 갖다 놓으랬더니 어느 게래 또 바꿔놓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재밌게 하자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의식 가운데 어떤 게 있어? 내 육신적인 거. 나를 나타내 보이려고 내가 주체가 돼갖고 하는 것이 있어요. 충동적으로 그것을 육신적으로 그 속에 있는 것 같고 하면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는데 그것을 의식적으로 해갖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막아보려 하면은 그런 때도 있지만 근데 그 의식적으로 하려니까 뭐가 있어? 주의식. 주님께 반드시 묻는 거. 주님 제가 이것을 할까요? 주의식이 되면 그렇게 돼요. 내 의식이 되면 이거 봐라. 이거 다 썼어. 지가 사다 놓겠지. 이러면서 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이게 딱 주의식이 일어나서 주님이 일어나셔서 너 잘났다. 뭐라고? 이러면서 이제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나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람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인격체이신 그분이 늘 우리를 인격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밑에서 4번째, 5번째, 원형이 무엇으로 자신을 드러낼지는 대체로 인간의식이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달려있다. 만약 의식이 종교적인 관점을 취한다면 원형은 그 관점이 일치하는 상으로 자신을 전달한다. 이런 무한한 힘을 가진 무의식에 대해 무의식이 그렇게 무한한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충동도 있고 이 속에 이런 무한한 힘을 가진 무의식에 대해 의식은 때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기도 한다. 그렇죠? 의식은 무의식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기도 한다.
무의식이라는 본능의 시면으로 가까이 가면 그 무의식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본능 충동이 있다고 그랬죠. 본능의 시면으로 깊은 곳으로 가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깊은 곳으로부터 의식은 위험을 느끼고 한 장 넘겨서 216쪽 자신을 지키려고 애를 쓰기 때문이다. 무엇이? 의식이. 예? 무의식대로 하면 안 되죠. 충동이나 어떤 순간적인 반응. 그만큼 시면은 깊은 본능은 의식에 대해 위협적이기도 하다. 원형은 본질적으로 충동의 상으로서 인간 본성이 지향하는 정신적 목표이며 융의 표현대로 모든 강이 굽이쳐 흘러 들어가는 바다이다. 시면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엇이? 원형이. 그 무의식 깊은 곳, 본질, 본성. 그렇죠? 예. 자, 양가로 13번, 216쪽입니다. 지금 51분인데 9분 더 쓰겠습니다. 1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코아이드라고 불리는 무의식의 정신적인 본질, 사이코아이드라는 걸 설명했네요. 무의식의 정신적인 본질은 어디에 그리고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일까? 융은 이것이 원시적 혹은 태고적 신화적인 성격을 취하면서 본능의 형태를 지니면서 무엇이? 무의식이 정신적인 본질, 그거 보고 사이코아이드라고 하는데 본능의 형태를 지니면서 의식에 대해 누미노제의 성질, 성스러운 어떤 것을 가진다고 한다. 정신은 하나의 스펙트럼처럼 의식의 영역에서 멀어지면 질수록 충동에 가까워진다. 무엇이? 정신. 우리가 정신은 심리와 심령으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이 문장에 따라 가보겠습니다. 마치 주홍색이 진한 층으로 올라가면 붉은색이 되고 극에 가서는 피해색으로 진해지는 것과 같다. 누미노제의 성질, 본능의 형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의 정신적인 본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융이 영혼을 스펙트럼으로 비유한 것은 영혼을 스펙트럼으로 비유했어요.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의식의 입장에서 보면 무의식은 의식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비치지만 무의식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무의식적이지 않는 의식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의식 없이 의식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것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무의식에 가까울수록 본능적이고 충동에 가깝게 된다. 무의식, 의식 없어. 나라는 의식도 없고 의식이 없는 건 본능적이고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알죠?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걸 그대로 나타내면 사고 친다고 요 전 페이지에 얘기했죠. 예, 의식은 처음부터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며 무엇이? 의식이 직접적인 경험에 부여된 것이라니 이미 의식되고 인식된 상태이며 여러 관념과 내용으로 인해 독특하게 변화된다. 낮은 의식에서부터 보다 높은 의식이 있는데 유학이나 원시적 의식은 통일성이 없는 상태이며 견고하게 짜맞춰진 체계가 아니라 외적 혹은 내적인 사건들의 본의의 본능과 감정으로 인해 여기저기 일어나는 마치 섬 혹은 군도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우리가 의식, 자기를 의식하는 거, 자의식을 내려놔야 되는 거, 자인식, 자기가 배운 경험되어진 모든 거 이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걸 결국은 무라는 시면 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다 해보면서
자의식 나라는 걸 내려놔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걸 모든 걸 내려놔야 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뭐예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 내려놔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깊이, 높이, 깊이를 더 해 갑니다.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네 가지 것들을 보면서. 그 다음 217쪽으로 가겠습니다. 마치 섬 혹은 군도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원형은 여기 있죠. 사이코하이드의 요소인데 융은 이것을 실제하지만 불가시적인 자외선으로 비유한다. 의식 불가능하고 초월적이기 때문이다. 그 자체를 우리가 볼 수는 없어도 분명히 작용하는 어떤 힘이기도 하다. 뭐예요? 햇빛은 자외선과 적외선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는 역할이 달라요. 자외선과 적외선. 원형은 그래서 네 번째, 원형이 불가시적인 자외선이라면 충동은 정신적 자외선에 해당한다. 생리적 과정으로 혹은 화학적 물리적 조건으로 이행하기 때문이다. 왜? 원형 그 자체 충동적이고 뭐예요? 생리적 과정으로 혹은 화학적 물리적 조건으로 이행하기 때문이다. 생리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요.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무의식의 심연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정신은 충동이라는 정신적 적외선과 원형이라는 정신적 자외선으로 구성한다고 할 수 있겠다. 정신적 적외선과 원형이라는 정신적 자외선, 충동과 원형 이 두 개가 무의식이라는 얘기죠. 햇빛이 자외선과 적외선 두 가지가 다 햇빛이라면 무의식 심연 깊은 걸 충동과 그리고 뭐예요? 본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양가로 14번. 그러면 이 시면을 깊은 그곳 어떻게 의식의 지평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이 깊은 무의식 그것을 의식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우리가 알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 소리는 마찬가지죠. 용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주체인 무의식이라는 이 정신체계를 만약 인간의 자아의식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무의식을 위로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세계상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무의식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이런 의식으로 끌어올린다면 세계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만큼 풍부하고 유익한 것들이 많은과 동시에 어디가? 무의식이 의식을 위협하는 요소들도 많기 때문이다. 원형의 내용은 의식이 전혀 상상하거나 추론할 수 없다. 오로지 관찰과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데 의식으로 나타난 표상들을 배열, 관찰함으로 그 실제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무의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로지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만 무의식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런 전제와 함께 융은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다고 하면서 그 지점에 주목한다. 의식과 무의식이 만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융은 무의식의 시면에 거하는 생명과의 만남의 길을 조심스럽게 조언하면서 의식이 찾아가는 그 길은 곧은 길이 아니라 구불구불하면서 가장 긴 길이라 부른다. 그만큼 힘든 길이기 때문이다.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조화하면서 의식과 무의식, 의식은 우리가 알아요. 우리 스스로가 하니까. 그렇죠? 근데 무의식과의 그 차이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면 보통 텔레파시라고 불리는 동시성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 텔레파시, 의식과 무의식. 의식이 그 문턱을 넘어가서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한 장 넘겨서 218쪽입니다. 무의식적 황홀에 옮겨져서 동시성적 현상이 생기지만 그러나 반대로 무의식적 내용이 의식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동시성적 징후는 멈춘다.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무의식으로 넘어가는 것과 의식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시죠? 이것은 의식의 내용이 에너지의 약세로 인해 의식의 내용이 에너지의 약세로 인해 의식의 문턱 아래로 넘어가서 무의식이 되고 반대로 에너지의 강세로 인해 무의식이 의식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무의식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무의식의 의지를 가지고 있대요. 이 의지는 의식화가 되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고 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융이 그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이것을 연구 분석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무에 대해서 그 시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지를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 왜 문턱을 넘어 자아의식에 편입하지 않을까? 융은 이렇게 설명한다. 즉 무의식은 원래부터 의식과 분리된 무의식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의식의 내용이지만 무의식이 용납될 수 없는 성질 때문에 억압을 통해 의식의 문턱 아래로 잠재가 되었거나 무언가 말하자면 억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아니면 무의식이 의식을 향해 가는 입구를 발견하지 못해 머물러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들은 자아의식의 이해 부족으로 무의식의 주체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아의식을 더 공부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 무의식은 그 자체 의지를 표출시킬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의식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식 아래 머물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표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의식이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무의식은 주체로서 다만 상징의 형태로 말한다. 무의식의 내용들을 의식이 충분히 해명하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시인들의 신들이나 신화에서와 같이 아직 의식되지 않은 즉 주관적으로 인식된 내용들인데 이것들은 병적인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정상 상태라고 본다. 여기서 융은 자기와 자아가 서로 만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염을 지적한다. 하나는 자아가 맹목적으로 자기와 동일시하여 자아의 환상을 유지하는 위험이고 다른 하나는 자아가 무의식에 거하는 자기의 유입에 무저항적이 되어 동화됨으로 인해 자아의식이 말소되거나 은폐되어 자아와 무의식 전체성과의 동일시가 그것이다. 지금 무의식과 의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은 진정한 자기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자아의식에 손상을 입혀서 병리적인 영향을 준다. 자아가 자기와의 동일시를 통해 해체되면 교만한 자아와 불명료한 자기를 갖는 일종의 모호한 초인이 생겨난다. 이런 자는 그가 구원자처럼 행동하거나 재앙을 가져오게 하는 자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모호한 초인, 그것을 초월한 인간이 되면 그렇게 되겠죠. 모든 것을 다 통달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참된 개성화가 사라지고 자아중심주의나 자기애가 된다. 융이 의도하는 참된 개성화는 세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 세계를 포용한다.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에 흘러들어감으로써 인격이 생기를 얻고 풍부해지며 의식의 범위와 강도 면에서 의식의 지평을 넘어서는 형상을 만나게 된다. 무의식의 내용을 만남으로 인해 의식 중심 혹은 자아 중심적인 의지를 극복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실현하는 존재를 온전한 인간으로 간주한다. 아멘. 여기에요.
의식과 무의식, 그 중간 세 번째 줄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의식의 내용을 만남으로 인해 의식 중심 혹은 자아 중심적인 의지를 극복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실현하는 존재를 온전한 인간으로 간주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아버지 불완전한 자, 옛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자가 될 때 새 자가 됩니다.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새 자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아버지 실제적인 현재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총괄 목사님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현재를 통하여 아버지 온전한 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된 사람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영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늘 인격적인 의식적으로라도 무의식에 전달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